진짜 찐 불장이 나타나는 해에 2월달은 역사적으로 항상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는 물론 비트코인에도 되게 좋은 해지만 특히나 알트코인에 엄청난 호재를 보이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 불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내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알트코인을 반드시 투자하겠다, 알트코인으로 큰 돈 벌고 싶다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보다 좋은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13일 월요일 밤 11시 49분입니다. 한 30분 전에, 한 15분 전쯤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생기면서 9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8만 9천 달러. 이렇게 앞자리가 8자를 본 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그때도 8만을 안 깼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6일에도 안 깼었고, 한 요쯤 될까요? 대략 한 11월 이후로 지금 최저가였던 것 같아요. 아까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시에 갑자기 확 빠지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5분봉으로 보면 좀 더 이게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어마어마했죠. 좀 아주 급하게 빠졌었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89,256달러, 그러니까 89,000달러 초반까지 빠졌었고요.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는 89,000도 깨질 뻔했네요. 89,028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업비트는 뭐 김프가 잘 막아주니까, 업비트는 뭔 일 있었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 1억 3,700만 원. 그래서 업비트는 저가 매수가 좀 어렵습니다. 업비트에서 싸게 살려면 테더를 좀 미리 좀 사놨다가 훅 빠지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테더를 좀 사놨는데 이번에 산 테더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혹시 한 차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하락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은 테더를 준비는 해놨는데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매수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냥 테더로 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기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해요. 차트적으로 봐도. 그리고 지금 89,000달러 초반까지 찍은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또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어요. 한 2,000달러가 넘게, 한 2,500달러가 갑자기 훅 올랐죠. 그리고 계속 지금 좀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물론 시간이 한 2달 전이긴 하지만 여기 매물대에서는 좀 잡힐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여기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가 뚫리면, 여기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뚫리면 여기까지는 좀 열려있다고 보는 거죠. 한 75,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팔고 요때 사면 되냐? 여기까지 빠질 게 확실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무도 모르죠. 지금 92,000달러까지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더 빠질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투자라는 게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의 대가로 수익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려움의 대가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언제든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매도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매도는 나중에 3월 이후에 한 번만 파는 게 좋지 않을까.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계속하면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되게 클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90K가 깨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좀 빠질 수 있겠는데 그 시간도 한 11시 반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나스닥이 장이 개장되면은 나스닥이 훅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요때 좀 훅 빠졌죠. 근데 솔직히 바로 다시 이렇게 반등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아직은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를 뚫고 내려올 가능성을 없진 않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이제 뭐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되겠네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1월 21일 아마 새벽 시간쯤 될 것 같아요. 미국 시각 기준으로 1월 20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는 상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날아갔다가 주말에 오를 수도 있겠죠. 뭐 이 부분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CPI 발표도 있잖아요. 수요일 저녁 한 10시 정도 CPI 발표가 될 것 같은데 10시 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글쎄요. CPI 어떻게 나올까요? 뭐 아까 고래동 공부에서 웅달님 강의를 보니까 시장 예상치가 한 2.9%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측치가 2.9% 나오죠. 아, 이거 인플레 계속 올라오네. 이러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못 할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좀 문제이긴 하네요. 이게 수요일인데 만약에 여기서 3.0%가 나온다. 와, 이러면 좀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문가들도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걸 예측은 지금 어차피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한 2.8이나 2.7쯤 나온다. 그러면 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요것 때문에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일 날 CPI 때문에 한번 좀 크게 변동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측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치 자체가 너무 높아서 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되게 찝찝한데 어쨌든 딱 2.9가 나오면 그래도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2.9보다 높게 나오면 팔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 반등하든 상관없이 팔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현금 비중 꼭 갖고 있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금을 정말 최소한 10%라도 현금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매수용이 아니라 멘탈 관리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막 빠지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패닉셀 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을 팔 때인지 한번 정말 냉정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하는 때가 이 파란 선 여기쯤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최악의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거든요. 막 6만 대 이거는 솔직히 제 머릿속으로는 안 그려지고 최악의 경우에 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도 여기인데 트럼프가 취임할 때쯤부터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이내에 한두 달 이내에 이 최고점 있잖아요. 108K. 얘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 되게 크잖아요. 지금 팔고 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한두 달 내에 이 선은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우리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시나요? 그 전에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미리 막 올랐다 하면은 호재가 실현됐으니까 조정받을 수 있죠. 근데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트럼프 취임이 호재로 작용합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확인했잖아요. 물론 취임 전에 크게 조정은 받았지만 취임을 다시 하고 나면 이렇게 다시 오르게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늘 2월 달에 되게 좋았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2월은 약속의 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1월은 역사적으로 안 좋은 때가 되게 많았죠. 1월과 2월이 항상 좀 극명한 대비를 많이 이뤄왔거든요. 이제까지는. 뭐 올해도 똑같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1월달에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2월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넉넉 잡아서 한 3월 1일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패닉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빠지면 현금 비중이 좀 있다면 추매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혹시 몰라서 일단 장전은 해놨거든요. 더 사지는 않을 건데 지금은,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서 거기인 가격이거든요. 저는 2번 샀다 그랬잖아요. 요때랑 요때 2번에 걸쳐서 매수를 해서 지금 뭐 이때랑 비슷한 가격이라서 더 추가 매수의 매력은 아직은 못 느끼겠고, 더 빠져준다면 한 87K, 86K 진짜 그 수준까지 빠져주면 좀 추매를 해볼까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다들 좀 많이 빠지니까 멘탈이 좀 털리실 수도 있긴 한데, 냉정하게 말해서 업비트 가격은 솔직히 말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1억 3,900, 그렇게 많이 빠졌을 때도 1억 3,600, 1억 3천만 원 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비상계엄을 빼고는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모르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 빠져도 한 1억 3천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으악 하면서 빠져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걔네들도 아마도 3월 1일쯤 되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공부 잘 되셔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이제 뭐 2달도 안 남았잖아요. 1달 반 남았거든요. 1달 반 정도는 더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책임을 져드리진 않습니다. 이러다가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엔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때까지는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손익비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되면 조금 추가로 매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이만큼 정도 떨어지잖아요. 뭐 알트들은 완전 박살이 났겠죠. 알트가 박살이 나 있을 테니까 현금 비중이 더 있으면 요때 비트를 사고 알트코인 사기에도 좀 뭐 나쁘지 않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고래동 공부에서 거의 매일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라이브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6번 라이브 했어요. 라이브를 요새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알트 시즌이 요때쯤 올 것 같아요. 네, 요 시기는 1월 말 근처죠. 1월 그러니까 20일 전후해서 1월 말까지 요때는 알트 매수해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지만 알트 잘 선별해서 사면 좀 2-3달 사이에 좀 수익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알트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고래동 공부에서. 네, 제가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뭐 알트코인 뭐 지금 살 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너무 조심스러워요. 알트는 너무 어려우니까. 네, 저도 지금은 알트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알트를 조금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알트코인 사면 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때가 돼봐야 알긴 하는데, 뭐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한 10%에서 30% 정도는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알트코인 점검해보고 투자 전략을 그러니까 뭐 제가 찍어드리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면 살펴봐 드릴 수는 있잖아요. 이 알트는 그래도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지 물량이 너무 많았으니까 지금 사기엔 애매합니다. 뭐 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고래동 공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뭐 거의 일주일에 5번 이상 할 것 같고, 웅달님께서 오늘 줌 수업을 했어요. 고래동 공부 정기 수업을 했는데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들,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이시면 내일 오전 11시에 녹화본 올라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매수를 하는 건 뭐 어마어마하게 베스트는 아니죠. 냉정하게 말해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억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2억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3억을 이야기하고,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1.7억에서 한 1.8억 정도, 이 정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단기에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0% 수익이면 엄청난 거긴 한데 확정 수익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하는 게 아주 훌륭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긴 되게 조심스럽지만 차라리 만약에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8천만 원 정도 갖고 있고 2천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다 하면은 여기서 한 1천만 원 정도는 요 타이밍에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플러스 1년 요때는 알트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올라간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기대 수익 차원에서도 추가로 매수하는 거는 비트코인보다 잘 선별된 알트가 알트 선별할 안목이 있다면 알트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백지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지금 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조정이 크게 왔잖아요. 알트들은 엄청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2천만 원대 2,000불 때 아까 왔었거든요. 2,900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솔라나도 지금 170불 정도잖아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테더로 미리 좀 다 바꿔놔가지고 테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알트를 살까 이것도 좀 되게 고민 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고래동 공부에서 그냥 라이브도 할 겸 저도 공부할 겸 해서 좀 알트 이야기들도 좀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개별 종목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좀 알트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되게 힘들 때인 건 맞는데 이상하게 업비트의 비트코인은 별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보다도 가격이 오히려 더 높거든요. 정말 그것도 신기하죠. 업비트 마이웨이를 갑니다. 이때는 91,000달러고 이때는 89,000달러인데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업비트는 오히려 더 올랐어요. 알 수 없는 업비트의 시세. 이게 김프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김프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김프가 아까 한 5%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좀 하면서 3.5%까지 갔거든요. 알트코인 불장이 되면 이 김프도 제 생각에 한 8%에서 12% 정도?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알트의 상승분에다가 김프 상승분까지 생각하면 수익이 작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괜찮은 좀 투자 수단이지 않을까. 몰빵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한 10%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4년에 한 번 있는 때니까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트만 투자해라 라고 이제까지 한 작년 여름 때부터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비트만 투자하는 게 속 편하고 좋다. 근데 1월에 조정이 크게 나온 다음에는 알트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때만. 4년에 한 번 있는 기회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알트코인 투자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 알트코인을 꼭 투자해야겠다면 지금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럴 때거든요. 1월 달에 크게 빠졌잖아요. 이 뒤에 알트코인이 좀 많이 오르거든요. 이때 비트코인은 한 2배 정도 올랐고 알트코인은 한 3배 정도, 한 3, 4배 정도 많이 올랐거든요. 요때는 알트가 미쳐 날뛸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집권 초기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60% 이상이라고 봅니다. 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요때도 보시면 27년 1월 요때입니다. 요때 빠졌죠. 요럴 때 물론 비트코인도 되게 좋긴 한데 요럴 때 알트를 산다 하면 그 뒤로는 요 비트코인보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맛볼 수 있을 테니까 이때 이더리움이 한 60배인가 올랐을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근데 겁나 올랐거든요. 이 뒤로. 요런 상승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이번 조정이 끝나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정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는 좀 함정이긴 한데 그거는 각자 판단하실 부분이고 빵빠레 쏘면서 올라갈 시간이 곧 오지 않을까요? 한 달 이내에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안 온다고 또 저 너무 뭐라 하진 마시고 역사적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투자하면 남 말 듣고 투자하면 원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 말은 항상 틀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좀 크게 빠져서 심란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다음 진짜 찐 불장을 가져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알트 불장은 안 왔잖아요. 비트코인이랑 뭐 몇몇 알트들만 좀 올랐지 대부분의 알트들은 정고점도 못 넘었어요. 심지어 알트들의 큰형님인 이더리움조차도 뭐 최고점도 뭐 근처에도 못 갔거든요. 지금 2000불로 갈 길이 먼데 2000불대로 또 떨어지고 이제 이더가 뒤늦게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알트들이 좀 큰형님 따라서 다 같이 오르는, 네, 우리가 다 같이 기대하는 알트 찐 불장이 한 달 이내로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주일 안에 왔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안에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달 안에는 올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는. 근데 좀 주의하실 점이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알트를, 근데 현실은 안 그럴 수 있죠. 현실은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갈 수 있죠. 요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선진입하지 마시고 이제 좀 상승세로 턴을 완전히 했을 때, 그러니까 머리를 완전 돌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진입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말씀 드렸는데 가장 편하게 투자하는 법은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거고,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으신 분은 알트를 사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좀 두려워서 비명 지르고 있는 지금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이거 잊지 마시고 투자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래동 공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저랑 웅달님이 한 일주일에 둘이 합쳐서 한 10번 정도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14일 오후 10시 12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정말 많이 빠졌었죠. 네, 8만 달러대를 두 달 만에 다녀왔어요. 네, 89,256달러까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빠졌었고요.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해서는 89,028달러, 89,000도 깨질 뻔했죠.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1분봉이거든요. 1분봉. 이때를 보시면 와, 진짜 짧은 시간 동안 훅 빠졌다가 훅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분 1분 해갖고 2분 동안만 9만 달러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만 달러 아래서 못 잡은 거를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9만 달러 아래서 잡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고개 수준이죠. 이때 못 잡았다고, 네, 너무 서운해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분밖에 안 됐잖아요. 1분봉인데 1분, 2분 2분밖에 안 되는 이 찰나의 시간에 어떻게 이거를 잡겠습니까? 이거 뭐 스탠바이 하고 있던 사람들도, 네, 쉽지 않은, 네, 그런 타이밍이죠. 정말 짧게 9만 달러 밑에 머물러 있다가 그 뒤로 반등이 엄청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조정받아서 한 번 더 조정을 받겠구나 했는데 웬걸 오늘 반등이 엄청 세게 나왔어요. 지금 1분봉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큰 하락이 없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97,000달러 다녀왔죠. 와, 97,000달러 되게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얼마만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97,000달러가 네, 여기쯤 있네요. 1월 7일 이후로 처음이니까 한 일주일 만에 97,000달러를 네, 처음 왔네요. 아, 정말 10만 달러 넘었다고 좋아한 게 일주일 전이었네요. 일주일 사이에 한번 이게 지옥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여기가 바닥이냐, 이제 오르냐,
라고 이제 요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오르진 않는다. 네, 이렇게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네, 오르더라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겠죠. 지금 97,000달러 갔다가 살짝 조정 받았는데 이게 조정이 끝일지, 여기까지 올지, 여기까지 올지, 여기까지 올지 뭐 그거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 부근이 바닥 근처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깨고 뭐 미친 듯이 빠지는 나락가는 시나리오는 확률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없진 않지만 10% 미만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높은 확률은 아니니까 높은 확률로는 좀 상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 생각에는 한 달 내로. 한 달이면 되게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되냐? 모릅니다. 그거 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 달 내로는 상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간에 어디까지 다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다녀오든 나는 뭐 더 빠지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은 뭐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대비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매수할 수 있는 여유 현금과 그리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담력과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한 달 내로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냐? 일단 첫 번째는 뭐 역사적 관점이죠. 사이클상 2월은 항상 좋았잖아요. 2월에 안 좋았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2월에는 좋을 거다. 지금 1월 14일이니까 이제 2주만 있으면 2월이거든요. 네, 설날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고 제가 설에 빔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의 빔이 제가 생각했던 설빔이 지금 미리 나왔으니까 설에는 빔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좀 변수죠. 내일 CPI 발표 있죠. 내일 CPI는 좀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크게 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예측치가 2.9%거든요. 2.9%.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2%쯤으로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관세까지 계속 붙이고 하면은 더 높아지겠죠. 아무튼 뭐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2.9%만 나와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측대로 나왔다고 해서 만약에 이거보다 낮게 나온다. 뭐 2.7이나 2.8% 정도로 더 낮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환호할 것 같아요. 막 올라가서 또 다시 10만 달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CPI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반대로 2.9가 예측치인데 3.0 이상 나온다. 그러면 또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또 다녀와야죠. 앞자리 8자를 또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이상 나오면. 그래서 내일 CPI 발표는 꽤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가 취임식 있잖아요. 취임식 전까지 계속 지금 같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기쁨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취임식 전에 축포를 미리 쏘면은 뭐 호재 해소로 단기적으로 크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월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식 때 뭐 이것도 호재로 작용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코인리스의 뉴스를 보니까 뭐 취임하자마자 비트코인 법안을 호재로 뭐 이렇게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본인의 희망회로일 것 같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뭐 비트코인 법안 발의를 할 것 같진 않아요. 하긴 하겠지만 취임하자마자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언제가 됐든 하긴 하겠죠. 그래서 요러저러한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게리 겐슬러도 1월 20일 날 이제 본인 스스로 물러나게 되겠죠. 그것만으로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은 3번 오르거든요. 집값이.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발표될 때 그때 한 번 오르고요. 그리고 착공 들어갔을 때 공사가 시작됐을 때 또 오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완공이 돼가지고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때 또 오르거든요. 3번 오르거든요.
지금 게리 겐슬러는 트럼프가 자르겠다고 말했을 때 그때 한번 환호했죠. 내슈빌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면서 게리 겐슬러 자르겠다 하면서 한번 올랐고요. 그리고 게리 겐슬러 스스로 이제 1월 20일 날 물러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리플이 엄청나게 올랐죠. 네, 리플을 가장 많이 누른 게 SEC였으니까, 게리 겐슬러였으니까. 그래서 진짜로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 날 물러나면 이거는 비트코인에도 호재지만 리플의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호재의 팔아라가 될 수도 있으니까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게리 겐슬러 물러나는 건 비트코인보다 리플에 더 큰 호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고 나면 2월에는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뭐 알트 불장도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알트코인 투자라는 거냐? 솔직히 저도 좀 돈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살만한 거 있나 이렇게 막 봤는데 알트코인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종류가 너무 많고 뭘 사는 게 좋은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기회가 오면 한 번 더 80달러, 8만 달러대로 또 한 번 빠져주면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더 살 생각입니다. 알트코인 어려워요. 네, 몇 개 눈여겨보던 녀석들이 있는데 내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알트코인 사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알트코인 코인 불장 분명히 올 거예요. 올해 2월, 3월쯤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 2월, 3월 둘 다 되게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저한텐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알트 투자 잘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알트에 손이 잘 안 가네요. 예전보다 이더가 힘이 없어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더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무슨 비트코인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게 뭐죠? 너무 힘없지 않나요? 네, 비트코인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상위권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어저께 또 2,900달러까지 또 빠졌죠. 뭐 주기영 대표가 그냥 엄청 까더라고요. 거의 뭐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이렇게 맨날 뻑하면 3,100달러, 맨날 뻑하면 이 가격으로 온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데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못 가서 지금 알트들이 대부분 못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남 탓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가 안 오르는 이유는 이더리움 때문이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알트코인이 오르려면 이더리움이 올라야 돼요. 네, 이더리움이 이 전고점을 넘어서면 그때는 알트장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되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지금 사가지고 또 빠지면은 또 크게 물릴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이더리움이 최고점 넘을 때 4,868달러 넘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알트를 매수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어저께 엄청 찾아봤거든요. 거의 이제 조정이 마무리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는 여기쯤에서 조정이 이제 끝난 걸로 봤었는데 한 번 더 빠졌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뭐 바닥 근처이긴 하잖아요. 이제 바닥 근처니까 여기 딛고 나면 이제 알트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알트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 도미가 막 빠지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비트 도미를 많이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비트 도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 뭐 한 38% 수준에서 62%인가? 네, 거기 한 6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오르지만 알트는 더 많이 오르는 알트장이 올 거예요. 올해 2월과 3월에 알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알트코인 투자를 안 할 생각이에요. 제 눈에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안 보여가지고. 근데 2월, 3월 지나고 나서 알트 불장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알트코인에 좀 큰 조정이 올 것 같거든요. 요때 매수하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에는 뭐 5월 달에 붓다빔이 왔었거든요. 저번 사이클에서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또 알트 안 살 수도 있어요. 일단 전 더 빠지면 비트코인을 살 생각이고요. 안 빠지면 뭐 안 살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심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비트에서는
김프가 다 해주니까 뭐 김프가 다 막아줍니다. 그쵸? 김프가 몸빵을 다 해줘가지고 심지어 여기보다 덜 빠졌어요. 1억 3,700까지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게 바이낸스 차트로 보면은 엄청 빠졌잖아요. 요때에 비해서 훅 빠졌는데 업비트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되게 편안합니다. 뭔 일 있었어? 하는 차트죠. 이게 삼각수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업비트는. 네, 여기는 그 하락세기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세기형은 보통의 경우에는 뭐 상방으로 돌파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뭐 중간중간 한두 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성으로 이제 무조건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긴 좀 그렇고 현금 비중 가져가면서 리스크 관리 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여찌저찌 하면서 조정 기간이 꽤 길었어요. 28일 거의 4주 됐잖아요. 4주. 이제는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기간 조정은 충분히 겪었고요. 보통 불장 때는 조정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한 달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는 1월도 끝나가잖아요. 네, 1월 마무리되면서 이제 2월에 좀 불장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는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래동 공부 가격 인상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1월 14일이잖아요. 지금 신청하시면 네, 66,000원인데 1월 18일부터 1월 18일이면 토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가격이 99,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월 17일까지는 신청을 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들이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강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랑 옹달님이랑 거의 매일같이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황, 뭐 전망, 그리고 뭐 멘탈 관리 방법,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고래동 공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웅달님 강의도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매우 현실적이고 웅달님 특징이죠. 네, 특유의 되게 쉽지만 메시지가 강력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가성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강의들이 한 달에 66,000원이면 엄청 혜자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 18일 이후에는 99,000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그 전에 결제하시면 66,000원으로 계속 갱신이 됩니다. 18일 이전에 17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여러모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16일 오전 5시 31분입니다. 어저께 저녁 때 10시쯤 방송 시작해서 11시 넘어서 끝났었는데 그 환희가 안 끝났었던 것 같아요. 네, 10만 달러 넘는 거 보고 자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방송을 제가 한 11시 약간 넘어서 네, 종료했던 것 같아요. 11시 한 10분, 20분? 네, 요쯤에 조금 빠지고 나서 요때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새 많은 상승이 있었네요. 꽤 많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한 10만 600달러? 네, 방금 전에 5시 20분쯤에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10만 달러 돌파하는데 알람을 맞춰 놓고 잤거든요. 그래서 늘 맞춰져 있습니다. 네,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또 올랐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서 10만 달러 넘었으니까 또 방송해야겠구나 하고 방송을 지금 켰습니다. 지금은 좀 10만 달러를 훌쩍 돌파했다가 지금 조금 조정받아갖고 10만 달러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어저께 간밤에 나스닥도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18,000대까지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18,000대가 비트코인 뭐 8만 달러대 느낌이에요. 89,000까지 빠졌었던 거랑 느낌이 조금 비슷한데 그리고 나서 19,500까지 지금 아직 장이 안 끝나서 계속 조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스닥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좀 많이 올랐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리플도 조금 이제 조정받나 했더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조정받고 있네요. 간밤에 한 4,400원대까지 올라갔네요. 리플의 역사상 최고가가 한 4,925원 정도 되거든요. 5,000원 돌파할 가능성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되게 클 테니까
한 아주 조금만이라도 부분 익절해서 원금 회수하면 더 길게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안 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물려있는 케이스도 많고, 물론 배 터지게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조금 익절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100% 다 갖고 있는 거랑 90% 갖고 있는 거랑 사실 수익은 큰 차이 없거든요. 하지만 멘탈의 안정감은 좀 차이가 크니까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수익이 크면은 좀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원금 회수를 하는 게 원칙으로 삼으면 좀 투자할 때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는 PPI 발표가 있었죠.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측치보다 0.2%나 낮게 나왔어요.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절대치 자체가 낮진 않거든요. 이게 좀 어느 순간까지 올라갔다 다시 좀 반전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엄청 올랐다가 뚝 빠졌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다시 하락 반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CPI도 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PI도 좀 계속 빠지나 했더니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죠. 또 CPI도 좀 잘 잡혀야 돼요. 사실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하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낮게 잘 잡혀야,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야 금리 인하를 좀 마음 편히 할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게 가장 두렵거든요. 요때처럼 코로나 때 돈을 엄청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9%가 높게 9% 넘게 이렇게 크게 올라갔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죠. 이건 뭐 거의 5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막 올려가지고 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아직 인플레이션이 또 막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를 팍팍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또한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CPI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FOMC 회의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올해도 뭐 1월과 3월에 FOMC가 있겠죠. 1월은 거의 동결될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CPI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아마도 3월도 동결로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와치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커런트, 네, 현재죠, 현재. 현재랑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게 97%. 뭐 그냥 동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월 30일 오전 4시거든요. 미국 시각으로 1월 29일.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아요. 90%가 넘죠. 그리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25년 3월 19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3월 20일 오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새벽 시간. 여기까지도 동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커런트 보이시죠? 하지만 이때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한 30% 정도 살아있긴 합니다. 먼 미래니까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동결된다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도 다 받은 거잖아요.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러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좀 머니까 3월은 좀 멀잖아요. 그리고 5월달 1, 3, 5월이네요. 1월, 3월, 5월. 5월 달에는 이때는 좀 많이 갈려요. 한 반 정도는 동결될 가능성 보고 있고 반 정도는 금리 인하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월, 5월에 예측치는 전부 다 동결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에 금리 인하 2번 정도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미국에서 금리가 2024년 작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5.5%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9월에 빅컷을 하고 11월에 25bp 내리고 12월에 또 25bp 내려서 현재는 한 4.5%, 1% 내렸죠. 100bp 내려서 현재는 4.5%인데 2025년에는 원래는 4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1% 정도 이제 2번으로 줄었죠. 2번이 된다면은 여기에서 한 4% 정도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것보다 더 나쁘긴 힘들거든요. 1년 내내 0.5%도 안 내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면 4%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3.75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기대치를 많이 낮추어 놨다. 요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무슨 뜻이냐면 올해 금리 인하가 원래는 4번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2번으로 기대치를 많이 낮췄죠. 기대치를 낮췄는데 실제로는 뭐 한 3번을 하거나 4번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때는 한번 또 더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도 많이 오르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뭐 한 이만큼 오르면 비트코인은 한 4나 5 정도 이렇게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비트코인 홀더분들에게는 훨씬 더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CPI를 예측할 순 없죠. 예측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이 예측치랑 얼마나 부합하는지 뭐 우리는 이런 부분만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막 급등해가지고 10만 달러를 찍은 다음에 지금은 조금 조정받고 있죠. 이런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정이 막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또 으악하면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러면 뭐 좀 더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향성은 뭐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닐까요? 요때 89,000달러 갔을 때가 그냥 최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는 한 1월 21일 한 점심때쯤 될 것 같아요. 요 날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고요. 1월 29일에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30일쯤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FOMC 회의가 있는데 요때는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아요. 요 사이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죠. 1월 24일 날 요때 일본 금리 결정이 있는데 저는 뭐 예측은 못하겠지만 뉴스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동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월은 항상 좀 좋았었거든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21년도거든요. 네, 지난 사이클의 2월 달인데 1월 달 모습이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네, 1월 달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12월부터 쭉 오르다가 1월 달에 조정을 받았고 2월 달 보세요. 2월 달 엄청나죠, 퍼포먼스가. 2월 말에 조금 조정이 있다가 다시 가긴 하는데 아무튼 요때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네, 2월 달에 퍼포먼스가 2020년에도 상당히 좋았어요. 2023년에도 정확하게 말하면 24년이죠. 이때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23년 말부터 막 강력하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요때 보시면 요때도 조정이 좀 있죠. 요때가 2024년 1월 달에 좀 조정이 있다가 조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오르게 됩니다. 이게 2월 달에 오른 거거든요. 2월 달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월 달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정이 꽤 길었어요. 뭐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벌써. 108K 찍은 다음에 79,000달러 찍은 게 한 달 정도 걸렸고 그 이후로도 뭐 한 2, 3일 정도 더 지났잖아요. 한 달 정도 지금 된 시점으로 보이고요. 불장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불장 때 조정은 보통 한 달 정도 가거든요. 이 최고점을 언제 다시 뚫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역사적으로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때가 최고점 찍을 때가 12월 17일이니까 빠르면 뭐 한 하루 이틀 내에도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 일주일 내로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뭐 정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예측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월 달에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큰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2월 달에 많이 오를 거니까 지금 사면 되냐.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단계가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 그냥 조금씩만 사 모으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욕심내면 불장 기간은 사실 되게 짧거든요. 그 동안에 수익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상승을 좀 즐기면 되죠. 네, 제가 아침 6시 15분쯤에 고래동 공부 라이브를 거의 매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지난주에 했었는데 적어도 3번은 합니다. 일주일에 적으면 3번, 많게는 한 6번, 7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고래동 공부에서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고래동 공부 신청 방법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펜딩에 저희 고래동 공부 사이트가 나옵니다. 현재는 66,000원이고요. 한 달에 66,000원. 대략 한 달에 한 30개 정도의 강의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포스트를 보시면 전체 지금 시작한 지 뭐 며칠 안 됐거든요. 벌써 26개가 웅달님하고 저하고 네, 엄청 라이브 많이 하죠. 네. 좀 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부동산과 주식도 네, 저희가 다루거든요. 전문가들 분들도 쇼핑을 하고 있고 멤버십 가격이 1월 18일부터는 99,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네, 1월 17일까지 가입하시면 인상 전 가격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계속 인상 전 가격으로 66,000원으로 계속해서 갱신이 되니까 네,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9,000원 인상되기 전에 18일부터 인상됩니다. 18일 0시부터 인상이 되거든요.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계속 3,000불 미만까지 떨어졌었죠. 2,000불 때까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다시 좀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얼마큼 올랐나 그걸 알려주는 차트인데 뭐 사토시 차트라고도 하죠. 계속해서 네, 이거 일봉이거든요. 엄청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때만 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쭉 빠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긴 기간이거든요. 지금 2년 넘게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물론 불장이 오면 이더리움이 훨씬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죠. 이더리움이 달려가면서 이제 알트들이 다 같이 오르는 불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는 반감기 다음에 요때 연초부터 알트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은 좀 되게 힘이 없고요. 리플이 좀 알트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른 거는 다 해외 차트, 테더 차트인데 리플만은 한국 가격으로 업비트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한국에 되게 많거든요. 리플은 요즘 퍼포먼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알트의 큰형님이긴 한데 이더리움의 퍼포먼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좀 아쉽죠. 여러모로 최고점도 지난 시즌 최고점도 못 넘었거든요. 리플은 네, 지난 시즌 최고점의 거의 2배가 됐죠.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아요. 리플이 이더리움을 넘을 수 있냐? 뭐 가능은 하죠. 근데 이번 사이클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사이클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더리움 시총이 달러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4140억 달러이고요. 그래도 이더리움도 대단히 시총이 크죠. 리플은 17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2배 넘게 올라야 되니까 리플이 이더리움을 단숨에 제끼기는 힘듭니다. 지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 또 27%나 올랐고 지금 최근 하루 동안도 11%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좀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2배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여서 이번 사이클에 넘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뭐 다음 사이클이나 그 다음 사이클에는 뭐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넘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뭐 상위권 코인들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안 좋은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좀 이더리움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예리함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더리움은 거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거든요. 3,160달러인가? 여기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 뭐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그렇게 조롱받을 때가 마지막으로 좀 조정받을 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치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닥이고 앞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솔라나 차트는 좀 비트코인 차트랑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번 올라오고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솔라나 차트는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차트보다 더 좋진 않아요. XRP는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알트 중에서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XRP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현재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지코인도 많이 올라갔죠. 네,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 부서의 장관을 맡으면서 좀 많이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도 좀 그동안 좀 되게 좀 힘들어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10위권 내로 진입을 했죠. 에이다가 원래 되게 강력한 코인이었거든요. 거의 뭐 BNB 다음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스텔라나 뭐 수이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올랐어요. 최근 상승이 리플하고 이 스텔라 코인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뭐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 두 코인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근데 퍼포먼스가 되게 강력하게 나오면 계속 강력하게 나온다기보다는 한 번쯤 조정받았다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올랐을 때 사기보다는 이렇게 뭐 좀 조정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한 최근 2, 3일 동안 비트코인은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10만 2천 달러에서 8만 9천 달러까지 대단히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가 보면 물론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시장의 모습은 이제 다시 상승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물론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 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앞으로 상승으로 간다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2월 달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불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비트코인 투자하시면서 최근에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는데 잘 지켜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지켜내시면서 좀 수익 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6시 15분에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은 라이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16일 오후 8시 37분입니다. 제가 원래는 비트코인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리플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리플 이야기 잠깐 드리고 다른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리플 차트를 먼저 좀 펴봤습니다. 리플이 어제 되게 크게 올랐어요.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도 되게 많이 오르고 XRP, 리플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에 좀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 다들 보셨나요? 네, 이분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인가? 네, 리플이 CEO거든요.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맞죠? 이름.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 네, 트럼프가 이제 곧 있으면 취임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리플 CEO를 만나서 무언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네, 그리고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미국 기반입니다. 이더리움은 어느 나라 기반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도 뭐 비트코인 국적이 따로 없죠. 이런 암호화폐,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여기는 한 3개 정도 나와 있네요. USDC, 뭐 이거는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투자 가치가 없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솔라나랑 리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우선 채택하는 안에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근데 이거 전략적 준비 자산, 이거 비트코인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막 리플, 솔라나 이런 거 자국의 암호화폐들도 막 할 수 있는 거였나 봐요.
몰랐네요. 참고로 저는 알트코인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리플을 갖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모습이면 조금이라도 팔거든요. 10%라도 20%라도 좀 파는 그런 모습인데, 리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또 야수의 심장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역사적 최고점을 넘으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역사적 최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리플 5,000원 되면 팔려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봐서 5,000원 되면 팔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한 4,670원이잖아요. 비슷한 가격이지 않나요? 뭐 물론 10,000원에 팔려고 했으면 더 가져가면 되는데, 난 역사적 최고점에서 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냥 지금도 고점과 비슷하다는 점, 이거를 뭐 팩트니까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올랐죠. 리플리 CEO가 트럼프를 만나서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21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호재 해소로 좀 빠질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기분에는 이제 리플 CEO가 트럼프 만났으니까 트럼프가 취임만 하면 날아갈 거야 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현실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냥 뭐 10% 매도한다고 다 판 거 아니잖아요. 혹은 뭐 한 20% 판다고 뭐 큰일 날 거 아니잖아요. 10% 팔면 어차피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뭐 한 거 아닐까요? 저라면 요쯤에서는 아마 반 정도는 팔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도 없으니까 팔 자격도 없죠. 하여튼 뭐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투자 훨씬 잘 하시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차트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제 눈에는 좀 세 보이거든요. 물론 기술적 분석은 그냥 기술적 분석일 뿐이니까 일봉인데 일봉상으로 이렇게 좀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세게 껴있거든요.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는 좀 무섭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무서운데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죠. 하여튼 10% 정도는 팔만한 것 같아요. 솔라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알트 얘기 정말 잘 안 하는데, 제 투자 안 하니까 잘 얘기 안 하는데, 이 뉴스도 그렇고 리플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서, 그리고 솔라나도 지금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 뉴스 영향인가? 지금 비트코인 얼마 안 올랐는데 솔라나랑 리플이 상당히 오르고 있죠. 그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차트가 CPI 올라갔을 때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좀 조정받고 있는데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트럼프가 솔라나와 리플, 그러니까 좀 자국,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트럼프가 미국 코인들 좀 밀어주기 해서 좀 솔라나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9달러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암호화폐 중에서 제일 먼저 ETF 승인 난 게 현물 ETF요. 비트코인이죠.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죠. 이 승인 났는데 못 날아가고 있는 건 좀 함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ETF 발표가 났을 때는 승인된다고 발표 났을 때 그때는 엄청 올랐어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솔라나 아니면 XRP. 누가 먼저 되냐? 뭐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얘가 먼저 되고 얘가 나중에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팩트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SEC도 새로 구성이 될 거고,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솔라나랑 XRP 알트 투자를 하겠다면 얘네들의 투자하는 거는 뭐 최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뭐 차선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솔라나 계속 오르네요. 방송 중에 오르면 느낌이 좀 이상해요. 저 솔라나 없습니다. 지금 살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테더가 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안 샀어요. 저는 쫄보라서 안 샀고, 나중에 글쎄요, 지금은 뭐 예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비트코인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투자를. 이미 2021년부터 모아오던 비트코인을 아직도 들고 있고, 그럼 뭐 한 4년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투자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4년 들고 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비트코인 4년 이상 들고 있었으면 투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얘네들은 만약에 산다고 해도
알트니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XRP 같은데 투자하신 분들이 있죠. 뭐 7년, 8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진짜 몸에 사리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고 얻게 된 상승이잖아요. 네, 진짜 값진 상승인데 이분들은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엄청난 시간을 존버와 사람들의 조롱을 다 딛고 이겨낸 거니까 XRP 투자자분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조금은 팔아서 좀 수익 실현해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긴 합니다. 네, 물론 다 가져가면 배 터지게 수익 얻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가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 투자했다 하면 한 100만 원어치만이라도 매도를 하시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솔라나도 승승장구 하다가 네, 요즘에 솔라나가 좀 가장 안 좋았죠. 네, 3월달 고점보다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비트코인 차트랑 많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조정을 심하게 받았는데도 3월 고점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네, 솔라나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가 많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면은 네, 역시 웬만한 알트보다는 비트가 좋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번 장에서 네, 솔라나 투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심란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다시 반등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좀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리플이랑 솔라나 뭐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개별 알트의 전망까진 잘 모르겠지만 뭐 한 탑 20위권 메이저라고 말할 수 있는 탑 20위권의 요런 코인들은 2월, 3월 뭐 요럴 때 불장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요런 불장에도 중간에 한 30% 정도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살까 막 찾아봤는데 제 눈에 좀 괜찮아 보이는 녀석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번엔 그냥 안 샀거든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야겠다. 종목도 고르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번엔 안 샀는데 요때는 네, 조용히 사볼까 합니다. 고래동 공부에는 뭐 후보들은 몇 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 몰빵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뻔합니다. 네, 저는 뭐 메이저 위주로 투자할 거니까 한 1위부터 1위는 비트코인이지만 아무튼 1위부터 30위까지 알트코인 중에서 좀 퍼포먼스 좋아 보이는 녀석 그런 거 정해가지고 한 3개 정도? 많으면 5개 3개에서 5개 정도 골라가지고 분산 투자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갈 생각이에요. 네, 좀 조정받으면 요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고래동 공부 라이브를 네, 매일 하고 있어요. 네, 일요일날 하루 쉬었고 지금 고래동 공부 라이브 시작한 지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 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7번이면 매일 하는 거 맞잖아요. 아침에 6시 15분에 같은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마치 라디오처럼 6시 15분이 되면 네, 고래동 공부 라이브를 아침에 열어주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알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죄다 비트 얘기만 할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일주일에 뭐 적어도 요즘에 보면은 한 주에 5회 정도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이면 뭐 한 20번 되잖아요. 웅달님도 뭐 거의 한 달에 거의 10번 정도 강의하시거든요. 제가 뭐 한 20번 이상 하고 웅달님 10번 이상 하고 또 다른 분들도 강의하고 하면은 강의를 다 합하면 네, 30회가 넘거든요. 정말 혜자스럽지 않습니까? 네, 고래동 공부 1월 18일부터는 가격이 인상되니까 1월 17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 올 시즌에 이더리움은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은 좀 매력이 없어요. 그쵸?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때 이후로 좀 차트 모양 자체가 되게 변했습니다. 이때가 8월 5일이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데 뭐 이건 뭐 팩트니까 팩트 기반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좀 글쎄요. 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차트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바닥이 있고 계단식 상승이죠. 쭉 올라갔다가 또 잠깐 머물렀다가 쭉 올라갔다가 또 잠깐 머물렀다가 계속 이런 패턴이면 또 한번 이렇게 레벨업을 하겠죠. 이건 진짜 되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2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2년째 이렇게 꾸준히 밸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이거를 해내고 있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언젠가는 이렇게 빠질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일단 올해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XRP는 지금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좋긴 한데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자산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부터 투자하신 분들을 꽤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수량도 대부분 꽤 되세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리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코인에 대한 믿음. 저는 비트코인은 믿음이 있는데 리플은 CEO도 있잖아요. CEO. 리플 CEO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투자를 잘 못하겠거든요. 저는 이렇게 부동산하고 비트코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 누가 죽어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사람 일이잖아요, 사람 일. 이 CEO가 갑자기 뭐 구설수에 휘말린다, 혹은 갑자기 건강 악화가 된다. 그래도 뭐 문제 없는 건가요?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은데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좀 강하셔서 이제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와, 여기 중간까지밖에 못 왔잖아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근데 이번에 이거를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야, 진짜 의지의 한국인. 리플 투자자분들 중에 한국인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의지의 한국인의 모습을 리플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차트 보면 거의 뭐 인간 승리 느낌 나지 않나요? 뭐 거의 뭐 로키 발보아 수준의 인생 역전을 보여주는, 야, 진짜 인생 한 방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리플? 리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리플의 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 진짜 솔라나도 얘도 눈물 없이는 정말 이렇게 듣기 힘든 스토리가 많은데요. 저는 지난 사이클에 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솔라나를 좀 투자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솔라나에 투자했을 때는 완전 초보 때거든요. 뭐 코인 뭐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뭐 시즌 이런 것도 몰랐을 때였는데 이게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이것저것 막 투자를 했었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58불인가 그랬었는데 19달러인가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3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이건 기회다. 아니 뭐 지금 생각하면 초보가 뭘 안다고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샀어요. 돈도 좀 있었고 다 못 샀어요. 제가 이때 현금 쟁여둔 게 많았었는데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더 빠질 줄 알아서 못 샀는데 지금은 분할 매수해서 그냥 이때 샀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근데 이때는 그런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10배거. 야,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한 일이죠. 저는 부동산 잔금 내는 것 때문에 한 11월 말쯤에 한 요쯤이었나? 매도를 해가지고 운 좋게 이 하락장을 피해 갔는데 이 솔라나의 하락은 어마어마했어요. 한 95% 빠졌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8달러까지 빠졌거든요. 8달러까지. 여러분들 그 FTX 사태 아시죠? 한 96%가 빠졌네요. 이거 뭐 20토막 났습니다. 20토막. 이렇게 빠져서 저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루나도 없어졌잖아요. 얘네도 없어지겠구나. 요때 확 빠진 거 보이시죠? 이때 5월에 이때가 루나 사태거든요. 이때가 FTX 사태예요. 저는 이게 온몸으로 다 맞았습니다. 전 루나도 있었고 이때 솔라나도 좀 있었고요. 이때도 솔라나 이땐 조금밖에 없었어요. 뭐 아무튼 이걸 온몸으로 다 맞아봤거든요. FTX가 알라메다 리서치, 뭐 샘 뱅크먼 프리드, 뽀글이 머리 아시나요? 하여튼 이게 미국에서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큰 2위 거래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래소예요. 여기가 망했습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솔라나 양이 어마무시했어요. 거의 뭐 솔라나의 메인 VC? 그러니까 메인 투자자가 FTX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가 망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솔라나 망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262불이던 259불이네요. 259달러던 솔라나가 8달러까지 빠졌어요. 무시무시하죠. 야, 이게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리플 못지않죠. 네, 솔라나도 정말 스토리가 되게 다이나믹했습니다. 근데 얘도 정말 저력이 대단한 게 8달러까지 빠지던 녀석이, 저는 솔라나로 텐베거를 맛봤잖아요. 코인의 아름다움을 맛봤잖아요. 미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 잘 가, 내 친구야 했었는데, 어라? 8달러 하던 게 갑자기 20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 안 죽은 거였어?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진입 자리를 엄청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일봉이라서 그런데 4시간 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는 매수해도 좋은 자리 같다 해서 17불에 400개를 샀습니다. 400개. 그럼 요게 한 1000만 원 좀 안 되게 썼던 것 같아요.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될 것 같은데 이거 사놓고, 네, 좋은데 사실 이때 비트코인만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트를 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꼬시니까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저를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단기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기에선가 팔았습니다. 20불에. 아싸, 일주일에 20% 먹었다 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와, 진짜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팔고 나서 바로 조정받잖아요. 잘 팔았네 하면서 박수치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자,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훅 오르는 거예요. 24달러까지. 괜히 팔았나? 어쩔 수 없지 뭐. 비트나 사자 했는데 조금 또 조정받다가 다시 빠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200달러까지. 이 다음에 계속 오르죠. 네, 계속 올라요. 3월 달에 211달러까지 막 210달러네요. 210달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솔라나는 이번 시즌에 안녕이다. 다음 시즌에 또 떨어지면 그때나 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 팔아버렸습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좀 조정받고 있죠.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좀 조정폭이 이더나 그런 다른 알트보다 좀 컸어요. 뭐 리플이나 이더보다 한 30 몇 퍼센트 빠졌거든요. 한 35% 정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솔라나가 이때 좀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 일 있나? 근데 솔직히 이때 사고 싶은 마음을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절대 가격이 싸진 않잖아요. 170불이란 말이에요. 내가 불과 한 1년쯤 전에 17불에 샀었는데 170불 주고는 진짜 못 사겠더라고요. 내가 판 가격의 한 8배인데. 그래서 올 시즌에는 깔끔하게 포기입니다. 그 리플도 지금 비싸서 못 사겠어요. 비싸면 안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는 건 좀 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이나 좀 더 사든가 뭐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월이나 3월에 크게 오른 다음에 한 30% 빠지면 그때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리플은 몰라도 솔라나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은 왜 모르냐? 리플은 솔직히 좀 무서워요. 리플의 차트를 보면 이게 되게 물리기 쉬운 차트거든요. 리플에 물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갔죠. 이게 불과 한 3일 만에 올린 것 같은데 이틀 만에 63%를 올리자마자 쭉 빠졌거든요.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사고 내가 사자마자 올라갔다 이렇게 쭉 빠질까봐 리플은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솔라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FTX 사태가 났어도 그렇게 막 한 방에 쭉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주면서 빠졌거든요. 한번 보세요. 2021년이거든요. 여기에서 팔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빠진 다음에 올려주고 빠진 다음에 올려주고. 그래도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한 번씩 주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래서 솔라나는 매수를 뭐 좋은 타이밍이 오면 할 수도 있는데 XRP는 자신이 없어요. 올해 10,000원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모르죠. 그래서 XRP는 좀 투자 난이도가 코인 중에 뭐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XRP가 이제 3위까지 올라왔죠.
1위가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리플. 리플이 3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리플 투자자분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 하는 분들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이런 코인에 그렇게 오래 존버는 못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나요? 네, 지금 최고가가 4,721원이네요. 네. 꼭 5,000원 왔으면 좋겠어요. 5,000원에 팔려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꼭 다 탈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차트적으로 좀 1, 2는 모르겠지만 3, 4, 5 같거든요. 5파는 물론 연장돼서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또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뭐 어디까지나 차트적인 거니까 보시면 이게 너무 3파 같고 너무 4파 같고 너무 5파 같거든요. 근데 5파는 연장파도 나오곤 하니까 연장파가 나오면 뭐 4달러 갈 수도 있는 거죠. 4달러면 한 6,000원 되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씩 분할 매도 하면서 가면 어떨까요? 10,000원에 간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아주 조금씩 하면 되잖아요. 10,000원까지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으니까 10,000원이 너무 멀지 않나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은 익절해도 괜찮은 자리로 보입니다. 물론 조정 받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투자는 모르죠.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멋있다. 진심입니다. 이때까지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진짜 인정입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리플 좀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만 파세요. 10%만이라도 매도해서 자기한테 선물도 줘야죠. 익절하면서 수익의 기쁨을 좀 맛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 거는 다시 코인판에 넣지 마시고 10%만 익절한 거니까 그거는 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아마 코인판에 재투자하게 될 텐데 그럼 또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두던가 아니면 나를 위해 쓰던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별로 안 했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뭐 1조 이상 들어왔거든요. 1조 원, 1조 달러는 말도 안 되고 7억 5,500만 달러? 요 정도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 넘는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어요. 비트코인에 1조 넘는 자금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고 있죠. 여기 보시면 갑자기 좀 이렇게 조정이 받았잖아요. 업비트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해외로 송금하는 뭐 자금 세탁 관련해서 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업 정지를 최장 6개월 동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 정지를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못 쓰는 건 아니고 신규 회원에 대한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건 되게 악재죠. 별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인 불장 시작인데 코인 불장 초입에 업비트가 막히면 사람들이 좀 덜 들어오잖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빗썸 계좌가 있긴 있는데 업비트 쓰다가 빗썸 쓰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딘가 모르게 좀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막 아이폰 쓰다가 처음 갤럭시 쓰던 느낌?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전 원래 아이폰 유저였는데 갤럭시로 바꿨을 때 처음에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뭐 적응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신규로 하실 분들은 빗썸이나 뭐 코인원, 코빗 뭐 이런 데 이용하셔야죠. 빗썸이 원래 농협이었는데 바뀌었죠. KB로. 국민은행하고 이제 제휴가 돼 있으니까 국민은행 계좌 있으시면 빗썸 만들고 연결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신규는 못 쓴다고 하는데 업비트가 되게 거래량이 큰 거래소예요. 업비트가 한 이 정도면 한 10조 정도 되죠. 하루 거래량이 한 10조 되는데 글로벌로 봐도 뭐 한 2위권이거든요. 바이낸스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이게 얼마죠? 10억, 100억, 302억 달러네요. 엄청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거래량이거든요. 2위권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가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OKX 좀 적네요.
업비트, 비트겟 뭐 요런 데가 2위권이거든요. 보면은 엄청난 거래량을 자랑하는 곳인데 여기에 기존 회원들은 문제 없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찝찝하잖아요. 찝찝하면 빗썸이나 아니면 뭐 해외 거래소 다른 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큰 거래소가 이 불장에 하필 불장 끝나고 좀 규제하지. 금융 당국이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코인 투자자들 마음을 진짜 몰라줍니다. 업비트가 좀 막히게 됐다. 네, 기존 거래량이 뭐 그렇다 훅 줄어들진 않을 텐데 신규 회원들이 좀 왕창 영입이 돼야 코인 펌핑에 더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거의 뭐 거래량 규모로 보면 바이비트랑 뭐 비슷비슷하죠. 2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좀 아쉬워요. 업비트를 영업 정지 먹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업비트가 되게 단단한 회사거든요. 재무적으로. 이게 업비트의 모회사가 두나무인데 제가 두나무 재무제표까지 싹 다 봤습니다. 왜냐면 내 돈을 넣는 건데 업비트가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까지 단단한지 다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의 예치금이 예치된 코인 플러스 뭐 현금 이런 게 다 합쳐서 만약에 100조라고 치면 얘네들은 105조가 있어요. 한 5% 이상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되게 안전하죠. 그러니까 얘네는 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업비트에 뭐 한 1만 개 있다. 1만 개 고객이 예치가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실제로 비트코인은 한 1만 5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5%가 더 있다. 엄청 안전하죠. 네, 바이낸스도 그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 위주로 거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업비트는 찝찝하면 네, 좀 다른데 좀 피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업비트에 좀 계좌가 꽤 컸는데 와이프 거는 그대로 냅뒀는데 제 거는 비상계엄 났을 때 뭐 해외 거래소로 다 이동을 했거든요. 저는 주로 쓰는 거래소가 업비트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저는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현금 이동 용도로만 쓰고 있고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비트겟 뭐 요런 데 쓰고 있습니다. 요런 데에는 트래블룰 다 적용돼서 KYC 인증만 하면 문제없이 다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 사용법 뭐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네. 2월 정도에 제가 고래동공부에서 해외 거래소 사용법도 2월에 할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만간 고래동공부에서 이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 제가 맨날 차트 보는 이 사이트 있잖아요. 이게 트레이딩 뷰라는 곳인데 이것도 제가 2월 달쯤에 다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모를 땐 되게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 트레이딩 뷰 사용이나 해외 거래소 사용법이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고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고래동 공부 들어와서 네,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래동 공부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로 검색을 하시면 펜딩 페이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네이버 카페 저희 커뮤니티고요. 펜딩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서 결제하시면 되고요. 강의가 한 달에 한 30개 정도 올라오는데 66,000원이면 제가 느끼기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트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웅달님하고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엄청 많죠. 이게 제가 라이브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했네요. 일주일 동안 한 8번 했고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가성비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웅달님도 한 2번 정도 강의하시고 줌 강의도 하고 네, 저도 주동님도 와서 강의해 주셨고 저도 강의했고 뭐 강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되게 저렴하게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한 달에 66,000원이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1월 18일부터는 9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인상되기 전에 같이 멤버십 활동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되게 괜찮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라인이 깨질까봐 좀 걱정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 매물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훅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다시 올라가고 있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깨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약간 좀 헤드앤숄더 패턴도 좀 있고 깨지지만 않으면 상방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방향성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방향성이나 앞으로 뭐 차트 흐름 같은 거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고래동 공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좀 알트장을 앞두고 있는 느낌도 나고 해서 솔라나 많이 올랐네요. 솔라나와 리플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 보신 분들 축하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17일 오후 10시 22분입니다. 비트코인 89,000달러까지 쭉 빠진 후에 그 이후로는 정말 가파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벌써 이제 이게 며칠이 됐죠? 1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6일까지 급하게 오르면서 102K 갔었는데요. 102,000달러 갔었는데 그 다음에 쭉 빠졌잖아요. 89,000까지. 그리고 다시 102K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이라고 하죠. 요때 전고점이 102,700 정도 됐는데 이걸 돌파했어요. 지금 아까 102,900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 200~300달러 정도 더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숨고르기 하는 중인데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고점 있는 데서 저항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은 좀 저항받고 있는 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매물대가 좀 많잖아요. 여기도 뭐 정확하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여기 매물대, 여기 정고점 딱딱 맞은 게 보이시죠? 여기도 정고점 세게 맞고 빠졌고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 돌파한다가 아니라 돌파를 한다면 상방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저항 맞고 빠지면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갈지 한번 좀 쉬었다가 여기 또 매물대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 다시 반등할진 모르겠지만 상방을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또 2025년 2월은 반감기 다음 해의 2월이잖아요. 진짜 찐 불장이 나타나는 해에 2월 달은 역사적으로 항상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물론 비트코인에도 되게 좋은 해지만 특히나 알트코인에 엄청난 호재를 보이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트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해라. 제가 누누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제 앞으로 요즘에 이제 들어보시면 앞으로는 제 톤이 좀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두세 달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수익률이 더 좋을 겁니다. 이게 4년 중에서 한 두세 달만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길어지면 6개월 정도 될 거고요. 짧으면 2~3개월에 끝날 수 있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3개월 정도는 알트코인들의 퍼포먼스가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좀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뭐 알트 불장이라고 할까요? 알트 불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내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이미 와 있을 수도 있고요. 리플이 막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보통은 이더리움이 올라가면서 신호탄을 쏘는데 이번에는 좀 신호탄을 리플이 쏜 건가?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트 투자하는 게 위험하긴 한데 수익성은 확실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위험성은 있습니다. 지금 알트 투자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수익만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고요.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지만 비트코인보다 한동안은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클라이막스가 좀 다가오는 듯한 절정이죠, 절정. 이번 사이클의 절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절정이 다가올 때 쉽게 말해서 좀 거품이 끼고 있을 때죠. 거품이 끼고 있을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품에 올라타야 됩니다. 이게 뭐 두세 달이든 6개월이든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품에 좀 올라타는 게 맞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100%만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도 쭉 비트만 하겠다 하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쭉 비트만 하시면 되고요. 난 알트코인에도 일부 투자하고 싶다. 뭐 한 10%에서 20%만 투자하고 싶다.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은 필요 없고 알트만 100% 투자할 거다. 이거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네, 되게 위험합니다. 리스크 관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스크 관리는 비트코인 비중과 현금 비중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비트코인 비중이 크고 현재는 알트는 하나도 없어요. 현금 비중만 좀 있는데 알트를 엄청 째려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알트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는데 왜냐면 리스크가 크니까 아마 작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서 알트코인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은 혹은 알트코인 갖고 있던 걸 비트코인으로 다 갈아타셨던 분들은 아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중국집을 하는데 중국집에 찾아오신 회원분들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알트 정리하고 비트코인 갈아타서 네, 알트는 지금 폭락했는데 덕분에 피했다.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고맙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제가 좋은 말씀 드려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잘 하신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그렇다고 알트 100%를 제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알트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30% 이하로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금 비중 10%에서 20% 정도는 꼭 현금을 좀 챙겨야 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이죠. 알트코인을 반드시 투자하겠다. 알트코인으로 큰 돈 벌고 싶다.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보다 좋은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1월 31일이나 2월 1일부터 투자하면 안 되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위험은 좀 줄어들고 수익도 같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게 더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알트 불장을 좀 목전에 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오래 걸려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 내로는 이제 알트 불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트코인 투자를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하셔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트코인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알트코인 공부하는 게 사실 되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알트는 저도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리서치도 많이 했는데 정답이 없어요. 되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단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알트코인 이야기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제 개인 뭐 하는 수업들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비트만 투자해라. 초보자들은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이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면 알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알트코인을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하고 투자하시고요. 두 번째는 네,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못하게는 어차피 못할 테니까 알트 투자 하실 거면 공부하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본인 잘 하시면 네,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강의하는 뭐 고래동 공부 같은 플랫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래동 공부 뭐 한 번만 홍보하고 마지막 홍보입니다. 한동안은 네, 고래동 공부 이야기 안 할게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펜딩 고래동 공부 이 페이지가 보이거든요.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코인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매일같이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고래동 공부 라이브를. 포스트 보시면 여기 뭐 제가 하는 걸 보이시죠? 거의 맨날 하고 있어요. 1월 17일 오늘이죠. 어제, 그제. 그러니까 17, 16, 15, 14, 13, 12일 하루 쉬었고요. 일요일날 10일, 19, 8 그러니까 뭐 정말 매일 하고 있죠. 네,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일주일에 하루 쉴까 하고 거의 매일같이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고래동 공부에서 편하게 다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코인이라는 게 리서치하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죠. 리서치하는 거는 크게 이 두 가지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분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펀더멘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가치 투자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주식도 가치 투자 위주로만 했던 사람인데, 코인을 가치 투자로 접근하기가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뭐 비트코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코인 분석을 할 때 기술적 분석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적 분석을 안 하면서 코인 투자하면,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어느 정도는 기본은 할 줄 아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래동 공부 함께 하시면 기술적 분석도 뭐 기초부터 천천히 배울 수 있으니까 좀 서두르지 말고 공부하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리플을 지금 매수하는 거는 솔직히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 다 팔아야 되냐? 그것도 뭐 이미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제가 한 10%에서 20% 정도? 요 정도는 분할 익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익이 되게 클 텐데 한 요 정도, 진짜 최대로 매도하면 한 50% 정도. 다 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부분 익절하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좀 더 빠져도 익절 좀 했으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여기서 오른다고 해도 답한 건 아니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분할 익절을 하면 리플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제 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로 1, 2, 3, 4, 5가 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1파, 2파가 어딘지는 뭐 정확하게 꼽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1, 2, 3, 4, 5 해서 일단은 임펄스 크게 한 방이 지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 엘리엇 파동 관점인 거고, 뭐 기술적 분석 상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승으로 가더라도 그 다음에 좀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지금 사도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은 분할 익절, 가진 자의 영역이에요. 가진 자의 영역. 분할 익절하고 여기 오면은 뭐 좀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투자해볼 만은 하겠죠. 리플의 몰빵은 좀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요런 게 리스크 관리인 거죠. 그러다 날아가면 어떡하냐. 아니, 다른 코인들 많잖아요. 우리가 꼭 리플만 사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코인 쳐다보고 조정 주면 이 코인을 좀 살펴봐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권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좀 포트폴리오로 담는 거죠. 한 4-5개 정도? 저는 한 3종에서 5종이 좋은 것 같아요. 좀 뭐 시드가 좀 되시는 분들은 뭐 10종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10개 넘어가면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백화점식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트 투자하실 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투자해도 괜찮아요. 장기 보유해도 괜찮고. 하지만 아무리 리플이라고 해도 알트코인에 장기 보유하는 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리플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리플 100만 원은 비트코인 100억보다 더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리플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니까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트는 어디까지나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트레이딩의 기본은 그냥 쌀 때 사서 비쌀 때 매도하는 거죠. 매도 전략은 한 방에 다 파는 게 아니라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하고, 요걸 계속 습관을 들이면 10배 뭐 이렇게 한 방에 크게 먹는 건 좀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면서 자산을 우상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략들을 배우는 게 우리 고래동 공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알트코인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투자를 해요. 유튜브에서 뭐 어떤 알트 좋대더라, 뭐 어떤 크리에이터 분이 떠들면 그거를 좋아? 그래 좋아 하고 갑자기 몰빵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면 아싸 하고 떨어지면 으악 하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홀짝을 하듯이 투자를 하거든요. 도박이잖아요, 도박. 그래서 뭐 알트로 돈 벌기 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돌고 있는 거죠.
모든 알트가 다 오르는 알트장이 와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알트장이 와도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서 투자하면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좀 함께 커뮤니티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자리들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하시더라도 저도 지난 장에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투자했으니까 이런 데 들어가기보다는 좀 끈질기게 기다려서 요런 데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죠. 여기와 여기가 백지 한 장 차이 같지만 공부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럴 때 들어가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알트로 승리하는 방법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장 때만 투자한다. 4년에 한 번입니다. 4년에 한 번. 그리고 그게 지금이에요. 딱 지금. 지금 같은 때 투자할 수 있죠. 저는 좀 작년에는 불장이 일찍 온 거라고 생각해요. 2024년 한 3월 정도에 불장이 평소보다 뭐 한 10개월 일찍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틀렸죠. 네. 결국엔 사이클대로 와서 2025년 2월에 불장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지금입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불장이 지금 올 걸로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되게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좀 올라갔을 때 꼭지에 사지 마시고 좀 조정받았을 때 요럴 때 산다. 요런 습관만 잘 들여도 알트에 크게 물리는 일은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알트코인으로도 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인내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4년에 한 번이잖아요. 알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뷰에서 나오는 토탈2라는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차트거든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모든 알트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모든 시가총액을 더한 거니까 좀 평균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때만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런 때만. 그리고 지금은 제 느낌에는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 있는 한 요 정도 느낌이긴 합니다. 아니면 뭐 요 정도. 그래서 곧 있으면 좀 상승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차 하락이 나오면 요럴 때를 차분히 기다리는 거죠. 지금이 이땐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알트코인을 전략 잘 짜서 좀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알트보다는 좀 약간 분산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번쯤 큰 상승이 있은 후에는 좀 조정이 있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을 매수한 다음에 좀 많이 오르면 좀 분할 매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크게 빠지면 한 30% 정도 빠지면 이때 좀 추가로 매수를 해서 한 2, 3개월 정도 분할 매도하면서 가져가면 알트로도 좀 큰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그래도 뭐 적어도 몇 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알트는 제가 아까 뭐 한 5종 정도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개를 다 벌면 최상이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1, 2위 정도에서 수익을 좀 많이 얻고 뭐 3, 4위는 그냥 똔똔이고 5위에서 좀 약간의 좀 손해를 보고 뭐 그렇다고 해도 한두 종목이 돈을 많이 벌어주면 이거 다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잘 골라서 큰 돈 벌려고 하잖아요. 여기도 일단 리스크가 크죠. 내가 고른 하나가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항상 존재하니까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트는 하나에 몰빵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알트가 리플이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 그럼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알트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설레어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욕심을 조금만 내려두고 바닥 잡을 욕심, 꼭대기에서 팔 욕심, 그냥 이런 욕심들을 조금만 내려두시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목전에 중요한 기회를 두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전략 잘 짜시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Never sell your Bitcoin.